자, 또 정해진 순서는 뒤집기입니다. 알파경제 김종윤 이사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했고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금요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보도 내용들이 전부 이제 코스피 3%량만 더 오르면은 이제 5,000포인트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은 미국 뉴욕 증시는 월요일에 휴장이죠. 마틴 루터킹 데이로 월요일은 휴장이고 오늘 저녁에 미국은 열릴 텐데 자, 그럼 빠르면 한 화요일쯤 우리 5천 돌파하나요? 어떨 것 같아요? 돌파할까요? 이렇게 매일 1%씩 오르면 뭐 가능한 일이죠. 그러게요. 근데 뭐 지금 뭐 4,900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4,850이니까 5,000선은 저는 뭐 심정적으로 이미 찍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기서 뭐 한 2, 3% 정도의 추가적인 랠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레벨이 과열된 레벨인가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과열이라고 생각하면 뭐 지금 당장 팔고 뭐 미국이나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저는 뭐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상승의 두 가지 축이 뭐 개별 종목들 말고 지금 아직도 이게 상단을 잘 모르는 반도체가 어제 TSMC의 폭발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한 가지가 우리 시장을 끌어온 가장 중요한 축이고 두 번째 축은 자동차 종목군들이 글로벌 레거시 자동차처럼 저평가받고 있다가 로봇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싣고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제 시장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혀 무리수가 아니었다. 뭐 물론 현대차 내에서도 아까 전문가 얘기하셨지만 현대오토, 에보 등 좀 과열된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나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모비스도 조금 뭐 애매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것들도 전혀 지금 이제 시장 평균 수준에도 못 달하는 상승을 지금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이 그렇게 과열돼 있고 불편한가? 오히려 뭐 3일, 4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더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의 상승 레벨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올해도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또 얘기도 하죠. 이제 다 오른 게 아니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지만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또 뭐 한때 이제 반도체가 이제 중심 뭐 우리 예전에는 인텔 효과 아니면 그 뒤에는 이제 요즘 들어서 엔비디아 효과 거기에 또 이제 조금 진보하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효과 그러다 이제 TSMC 효과 전부 외세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물론 수치 뭐 이렇게 좋긴 한데 외부의 영향이 환율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주가의 5,000포인트 근접이 내부의 힘 이걸로 이제 자금을 더 탄탄하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흔들릴 거냐 뭐 이런 주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약간 뭐 양적인 성과냐 질적인 성과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올라가기만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모르고 보는 가도 게 서울만 가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지난 11월부터 12월 그리고 1월 올해 이제 시작과 동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가는 종목만 가는 혹은 가는 섹터만 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 지수의 어떤 밸류는 굉장히 높아졌고 지수라고 하는 레벨단은 굉장히 높은데 내 계좌의 수익은 그 레벨단을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포모 현상이 좀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네. 지금 화면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나가고 있는데 이 두 엇갈리죠. 지수의 갭 차이가 오늘만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두 달 가까이 지금 이렇게 괴리가 생긴 상황이다 보니 난이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지금의 주도주 그리고 올해의 주도주가 뭔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그동안 소외됐으니까 그쪽을 가지고 버틴다가 아니라 올해의 주도 업종과 주도 기업이 어딘가 생각을 하고 그 기업들의 조정 눌림을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안 오른 기업을 하염없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 차례가 오겠지라는 매매 전략은 네. 다소 좀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수의 레벨단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포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눌림을 그 상승 추세의 조정을 기다리는 종목인지 아니면
그동안 계속 소외받았는데 앞으로도 더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지 네. 이것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이 뭐 자동차나 지금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보다 많이 싸다니까요. 지금 이익 관점만 보면 시장의 평균 PER이 11배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만약에 뭐 삼성전자 보수적으로 봐서 100조 나온다고 하면 여전히 6배, 7배고요. 그러면 지금 소위 주도주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배 올라갔고 뭐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고 이러면 시장에 부담을 느끼고 우리가 도망갈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가장 덩치 큰 덩어리들이 여전히 시장 평균에도 못 온 상태에서 이걸 두려워하면 그러면 도대체 투자를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네. 저는 로봇주 이런 것들은 뭐 더 올라가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로봇이 뭐 얼마나 잘 될 줄 알고 뭐 현대차나 일부 몇 개를 빼고 이 가격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 뭐 로봇주나 일부 제약바이오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코스닥 시장도 로봇주나 작년부터 올라왔던 바이오주 생각하면 빠진 건 아니고 올라갔던 종목만 올라간 건 맞고 그다음에 원래 시장이 그래요. 상승 주도주가 끌고 가는 시장인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승 주도주가 반도체 자동차인데 둘 다 전혀 고평가되지 않아서 전 우리 시장에 대한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장이다 여전히. 만약에 뭐 현대차가 뭐 PR 뭐 한 20배까지 가고 삼성전자가 역대급 뭐 PB가 한 2.7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 3배, 5배 정도 가 있다. 그러면 이건 좀 뭔가 불편하죠.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전혀 그런 장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뭐 주도주가 뭔지는 알고 근데 항상 망설이다 보면은 소외주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들 소외주의 반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잖아요. 실제 그게 또 고증된 게 지금 LG란 말이에요. 그룹사들 보면은 대부분 다 그룹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고 뭐 지주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구도 개편 그다음에 또 본업들 제일 그 후발이 있던 LG까지 이제는 또 슬쩍 우리 LG는 또 김종영 회사가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큰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LG전자. 어제 굉장히 운 좋게 제가 지주사 중에 LG를 한번 LG도 봐야 되지 얻어 걸린 거죠, 솔직히. 근데 이제 LG가 오늘 올라가는 거 뭐 다 아시겠지만 LG CNS의 뭐 LG CNS 거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이 엑사원이 네. 1등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평가가 지금 현재까지는 좋다 이 보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점수 기준으로 1등을 받았고 중간 평가. 네이버가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그 멀티모달 과정에서 중국 거 썼으니까 너는 독자적 모델이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탈락한 거고 네. 그래서 뭐 네이버가 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패자부활전 안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거 뭐 슈퍼스타 K처럼 이렇게 한번 낙오시켜 놓고 네. 다시 여러 가지 스토리 만들어서 다시 끼워놓고 엑사원이랑 둘이 경쟁시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뭐 정부의 지금 네이버의 예전 핵심 인사 두 분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 저 혼자의 또 내피셜을 생각해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엑사원뿐만 아니라 네이버를 뺀 나머지 모델들은 전부 텍스트 기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AI가 텍스트 기반으로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요즘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데 엑사원은 지금 텍스트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피지컬 AI를 얘기하고 있는데 에이전트 AI 쪽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엑사원에 그 정도의 모멘텀을 줘도 되나는 저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만 네. 그를 떠나서 지수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고 있으니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이런 조그만 이슈 하나만 던져줘도 일단 반응은 민감하게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좀 길게 보면 LG전자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그 현대차가 우리나라의 대표 로봇주로서 뭔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품들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업체는 LG전자이기도 해요. 모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뭐 한풀이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상승의 연속성은 아직은 뭐 담보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별 포인트는 그거죠. 상승의 연속성. 자, 김태성 본부장이 보시는 LG 증명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네, 아직은 뭐 LG전자가 이제 추세를 되돌려서 뭔가 시장에
명확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엔 어렵죠. 이번 CES에서도 현대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LG전자도 로봇을 시연을 했어요. 가정용 뭐 네. 가사돔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기술력의 갭 차이가 뭐 분야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눈높이를 넘어선 건 현대의 아틀라스였고 시장에 눈높이를 미치지 못했던 건 LG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LG보다는 현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LG전자가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면 결국 실적의 성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갑작스럽게 드라마틱하게 로봇을 통해서 늘어났느냐 그건 아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게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알파 지금의 실적에 로봇의 실적이 붙는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실적도 견고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꾸 파이가 줄어들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로봇마저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LG전자를 바라보는 시선 혹은 LG전자뿐만 아니라 그룹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먹구름이 좀 껴있죠. 네. LG 디스플레이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 경쟁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의심스럽고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침체 혹은 횡보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 생활건강 모두 우상향 추세에 있는 주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수급의 공백 형태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단발성인 반등세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단발성인 반등세를 딛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만한 확실한 명분이 없다면 저는 수급이 끊길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쫓아가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냥 조금은 더 들고 가셔서 좋은 가격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러한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 LG전자가 잘 하려고 했던 게 전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또 삼성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로봇은 현대차에 전장은 삼성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는 지금 이미지가 되다 보니 LG전자에는 오늘의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 사서 내년에 더 나아진 LG전자를 바라보기에는 아직 증명해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LG는 뭐 통신, 가전, 그다음에 이제 생활건강 쪽에 뭐 일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쪽이 전부 다 그냥 조금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그룹사의 DNA가 이 제조업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원천적인 기술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베이스가 되면은 어떤 풍파가 와도 좀 견딜 수 있는데 LG의 색채는 약간 그런 게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셈블리하는 조립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유통 쪽 아니 그런 색깔이 좀 우리 약점이 아닌가 생각인데 그래서 미래성장 동력으로 전장을 잡았지만 전기차가 지금 약간 다운그레이드되고 뭐 에너지가 또 배터리가 그렇고 참 어렵긴 하네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B2C로 B2B로 가고자 했고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구강모 회장이 이제 그렇게 가고자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군데 치이면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은 뭐 똑같습니다. 결국 B2B로 가는 회사들이 잘해야 되고 그 B2B로 가는 회사들이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빠져있지만 역시 기대하기 어렵고 그런 관점에서 B2B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 누가 뭐래도 LG엔솔하고 LG전자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기업이 잘 돼야 어쨌든 LG그룹이 잘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긴 관점에서 짧은 관점에서의 답은 안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그룹 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를 긴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이 급등하는 종목을 못 쫓아가서 굉장히 조바심에 빠져 계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시간에 좀 투자하신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많은 비중을 실으면 안 되겠지만 LG그룹의 B2B의 대표 두 종목에 대해서는 뭐 분할 매수 관점 정도는 시작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가 잘하는 게 또 솎아내기, 또 정리하기, 과감하게 끊어내기 이런 것도 잘 하는 편인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LG 쪽은? 일단 만약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봐야 될 종목이 지금 LG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봐야 할 수 있는 쪽이 반도체도 챙겨야 되고 전력기기도 챙겨야 하며 그리고 만약 뭐 여러 가지를 또 확산해서 봤었을 때 지금 AI 반도체 시대에 지금 챙겨봐야 될 섹터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런데 LG의 전체적인 그룹의 이미지 그리고 LG 그룹사 계열사들이 하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사업 구조가 현재 트렌드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는가라고 보면 뭐 LG CNS 혹은 뭐 LG 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되게 애매한 위치에 지금 안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LG그룹사는 앞서 이사님처럼 길게 본다면 괜찮지만 조금은 이제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대응을 하실 거라면 그냥 조금은 피하시고 네. 오히려 주도 업종분들의 조정을 기다렸다가 그것들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니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선택을 받으려면 조금 더 뭔가 보여줘봐, 증명해줘봐, 나를 설득해줘봐, 투자자를 설득해줘라고 하는 네. 이야기를 대신해 주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제로 가서 최근에 이제 뭐 화폐 가치 빼놓고는 다 오른다. 네, 돈이 아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자주 하지만 뭐 그게 전 세계적으로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연준의 흔들기, 뭐 연준의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다. 현지 월가의 구루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고, 저 역시 또 가만히 보면 실제 생활이 또 그래요. 우리나라 뭐 환율 얘기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돈 빼놓고는 다 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또 원자재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고, 금, 은도 원자재에 해당이 되고. 카파라고 하는 구리도 그렇고 또 유가는 지금 뭐 묶어놓긴 했습니다만 유가도 좀 들썩들썩하는 것도 현실이고 원자재 얘기 좀 가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내일의 금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원자재 시장의 폭발을 얘기하면서 그때 정말 뭐 중국향 그 빅랠리가 있었죠. 그래서 소위 차화정이라고 하는 중국의 공장을 만들면서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전반적인 공급망의 재편, 세계 공장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큰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빼내려고 하는 반대 역작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의 역량을 다시 뺏어오고 싶은데 뭐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세계 2위 규모로 켜진 상태에서 그걸 빼내오려고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뭔가 계속 그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구리가 사상 최고가, 네네. 금이 사상 최고가 그다음에 각국 정부에서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돈은 없고 돈을 풀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건설기계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광산주의 전 세계적인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연간 단위 이상으로 계획을 하려고 해요. 네. 뭐 리오틴토랑 예를 들어서 1년 반 뭐 이 정도의 계약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장기 이제 가격 공급 계약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공급 계약 같은 것들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좀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이런 전반적인 공급망 재편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사주들까지 어저께 폭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단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원자재 선물, 광산주, 건설기계, 거기다 상사까지 모두 자극하는 의외로 생각보다 좀 덩어리가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원자재의 가격은 오르는데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뭐 경기가 막 폭발적으로 또 뭐 그것도 일각은 맞아요. AI라고 하는 뭐 데이터 센터, 뭐 전력 설비 이거 막 지어야 된다고 난리 법석을 치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뭐 부정적이진 않죠. 그러면은 빨리 옮겨야 되잖아요. 대부분 옮기는 게 배로 옮기니까. 그럼 운임지수도 올라야 되는데 운임지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지? 약간 그 아이러니하에 이게 착신가? 뭐지라고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운임지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그래도 변동성을 보이는 쪽은 벌크 운임지수가 아닌가
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운임지수는 천천히 지금 변화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추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니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는데 운임은 안 올랐다. 그래서 운임은 보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 해운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잘 움직이지 않던 지금 미국 내 해운사까지도 올 들어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네. 언제 강했냐라고 봤더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한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베네수엘라 사태는 어차피 벌어졌고 이란은 잘 봉합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일단은 조금 네, 그러면 남은 건 또 그린란드 카드 하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해운사들에 대한 테마적인 움직임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보수적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야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덧붙여 드릴 게 사실 ETF 상품들이 지금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을 추적하는 혹은 은을 추적하는 아니면 다수의 원자재를 추적하는 ETF 상품주들이 많다 보니 이게 사실 가격 상승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부스터를 달아주는 격이니까. 하지만 반대로 2025년 마지막 거래일주, 마지막 제주에 금과 은의 낙폭을 보면 네. 많아진 ETF 때문에 2% 3% 조정에 그칠 것들이 5% 아니면 7%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하락폭을 또 기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는 낙폭이 생각보다 좀 앞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는 통상 금과 은을 안전자산으로 인지를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은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산업재로 분류를 좀 하거든요. 네. 이제 은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해운사도 해운사이지만 원자재 쪽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금과 은도 좋지만 저는 최종적으로는 구리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전부터 이 자원 빈국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그러다 보니 어찌어찌해서 대왕고래까지도 가보고 했는데 자 일단은 불리하죠. 원자재 값도 오르고 그걸 사와야 되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럼 비싸게 사와야 되고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판매가의 전이가 잘 되면 좋지만 이런 악순환들 조금 엉켜 있어서 그래서 주가 상승을 마냥 반기고 즐거워해야 될까라는 의구심도 조금 들긴 하는데 자, 원천적으로 얘기해서 얘기가 너무 그려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스탠스의 전략들을 좀 가져가야 될지 전략을 조금 더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해외 법인에다가 달러를 계속 스테이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약세라서 예전처럼 원화로 다 바꿔놓고 다시 원화로 사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큰 손해를 보거나 마진이 박하게 되는 혹은 원가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가게 될 텐데 지금 들고 있는 비교적 강하게 버티고 있는 달러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예전처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운임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공장을 했을 때는 중국 공장으로 원재료를 가져가서 그걸 다시 국가로 가져가는 두세 번의 이런 유통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 세계 물동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그걸 빼고자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 물동량이 늘어나긴 어렵죠. 오히려 지역별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서 운임지수 쪽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지금 아프리카에 여기저기 뚫고 금광 개발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HD 현대건설기계를 급등시에 쫓아가기는 어렵지만 조정시에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결국 실제 광산을 누가 들고 있는가를 국내에서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렇게 따져보면 포스코홀딩스 외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전, 그다음에 원유, 시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들고 있는 그런 몇 개 업체들이 포스코 그룹이 그나마 좀 들고 있는 형태여서 최근에 주가 민감한 거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김태성 본부장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가격이 오를수록 사실 고점이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도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갖는 그 변동성이잖아요. 이게 자칫하면 롤러코스터를 확 탈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런 것도 염두는 해두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야수의 심장으로 튼튼하게 야 이거 미끄러지면은 확 내려갈 수도 있구나라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는 하시되 추세 자체를 막을 만한 요소들은 없다고 사실 보니 현재는 없죠. 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뭔가 포인트를 잡아서 수익을 낸다라고 봤을 땐 판가 전이가 가장 쉬운 쪽을 보는 게 편하다. 지금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판가 전이를 할 수 있는 산업이 전력기기와 전선. 네. 이게 많이 안 팔리면 판가 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리 관련 기업들을 보시는 것보다 구리를 많이 사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 판가 전이를 기대를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는가? 전력기기와 전선 쪽은 여전히 수요도 좋고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판가 전가도 가능하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재고를 가지고 있다면 싸게 들여와서 재고 자산 평가도 좀 누릴 수 있는. 근데 뭐 리튬이나 이런 건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2차전인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SS의 김태성 본부장이 금요일 또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